A씨는 요즘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정말 꿈인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 보도자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내 돈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도 살 수 있다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였죠. 뜨거운 논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집값 하락의 위험을 떠안는 것 아니냐, 국가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과연 지속 가능한 제도이냐는 비판인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솔깃한 제도가 발표돼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분형 모기지인데요. 오늘은 이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기되는 비판과 우려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요즘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정말 꿈인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 보도자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내 돈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도 살 수 있다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구조는 이렇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A씨는 집값의 딱 10%인 1억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50%, 5억은 주택금융공사, 줄여서 주금공이 부담하고요. 남은 40%인 4억은 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바로 A씨와 주금공이 딱 반반씩 50대 50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공유 관계가 되는 거죠. 주금공이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집에 A씨가 거주하는 대가로 주금공의 지분 50%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연 2% 정도의 부담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은행 대출 이자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이 부분이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만약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금공이 먼저 손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의 일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A씨가 시세 차익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오른 만큼의 이익을 주금공과 나눠 가져야 하는데요. 몇 대 몇으로 나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50대 50 혹은 A씨가 조금 더 가져가는 60대 40 정도의 구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6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모든 정책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에 대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입니다. 이거 결국에는 대출만 더 부추겨서 가계부채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완화라고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A씨의 경우처럼 집값의 40%에 해당하는 대출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즉, 구매력은 높아지지만 실질적인 가계부채가 줄지 않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제도의 핵심 구성 요소에 상당 부분의 빚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한 후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을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또 날카로운 지적 중 하나입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집값 하락의 위험을 떠안는 것 아니냐, 국가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과연 지속 가능한 제도이냐는 비판인데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상당 자원은 공적 자금, 즉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금공의 자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나오는 구조인데요. 집값이 하락하면 결국 그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 건전성 그리고 국민 세금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감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려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를 다른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년 9월 서울시에서 시작된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업 사례를 보면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자 서울 시내에 있는 산후조리원 중 상당수가 이용료를 인상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도 비슷하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서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의도하지 않은 시장 왜곡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정책 설계 미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결국에는 건물주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매수자의 구매력 증가로 인해서 기존 매도자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입법 목적관 괴리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분형 모기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자금의 투입, 대출 구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쟁점을 동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우려들이 왜 나오는지 법적으로 따져보시고 특히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